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산 부동산 입지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군산을 선정한 이유는 비규제 지역 중에 이제 호재가 기대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됐어요. 2020년 12월에 저희가 이제 규제 지역이 대폭 확대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산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이고, 이제 새만금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호재가 기대되는 유망주라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을 지역이라서 이렇게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강의 소개를 조금 잠깐 할 텐데요. 전국이 불장이라서 전국이 불장이라고 부릴 정도로 지금 상승장인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약간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나? 아니면 투자를 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고민도 많으실 테고, 그렇다고 한다면 난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리고 또는 난 명의가 하나도 없는데 어떡해. 약간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런 고민들을 해결하실 수가 있게 이번에 제가 이렇게 새로운 강의를 런칭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1월 25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고 2월 8일부터 수강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 꼭꼭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 설명이랑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그것을 활용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똑같이 지역 자료 제공 이벤트는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바로 군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산은 여기 전국 지도로 보면 전라북도에 속해 있고요. 이 전라북도 내에서 여기 바로 위쪽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항상 이 지도를 짚어드리는 거는 이 머릿속에 항상 지도가 원래는 있으셔야 돼요. 군산, 김제, 전주 이렇게 딱 지역명을 딱딱딱 얘기를 하면 바로 머릿속에 어디쯤에 붙어있던 애지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실 수가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머릿속에 지도를 좀 그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초반에 이렇게 지도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라북도에 여기 군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 사실 전라북도에서 전주는 지금 규제 지역이 됐죠. 조정 지역이 됐는데 그 외의 지역은 규제를 받지 않았어요. 특히 군산, 김제, 익산, 여기 전주 이런 애들은 지금 거의 생활권을 같이 하진 않지만 수요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군산은 워낙에 이제 중공업이나 이제 산업 쪽으로 있었고, 전주는 전라북도의 이제 중심 행정도시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멀지 않아요. 얘네들 사이가. 그래서 사실 이 전라북도가 먼저 움직인다고 하면 전주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군산, 익산 이런 애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 흐름을 따라서 가면 되는데 이번엔 이미 전주가 한번 갔고 그 다음은 이제 남은 것이 군산일 수가 있어가지고 군산도 모니터링을 하면 좋아서 오늘 이 입지 분석의 시간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평당가가 시세가 678만 원 정도고요. 군산은 438만 원 정도가 되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전주가 먼저 워낙 더 좋은 데이기 때문에 전주가 먼저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익산이 가고 군산이 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워낙에 사실 근데 전주 빼고 군산이란 익산은 최근에 이제 지역 경제를 바치고 있던 기업이나 이런 애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조금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시 지도를 보면 이제 군산시 안에는 여러 가지 막 읍이라던가 면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있지만 읍면 단위 애들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동단위만 먼저 주요하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산의 행정구역은 나눠져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보면 이제 부동산 지인의 이런 시세 데이터를 보면 봐보세요. 조촌동, 지곡동, 미장동, 수송동, 그리고 미룡동 이쪽 애들이 조금
분위기가 괜찮죠. 시세가 잘 받고 있죠. 특히 소룡동 같은 경우는 이쪽에 군산의 산업단지들이 잘 나갈 때는 잘 나갔어요. 물론 뭐 잘 나갔더라도 뭐 200만 원대 시세가 금방 막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잘 운영이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저렴한 그 단지 아파트를 이제 임대로 놓고 이제 근로자들의 수요를 받아서 임대 수요를 보기에 이제 나쁘지 않았던 동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그마저도 힘들어져서 얘네들이 되게 힘들었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고, 이 군산시에서는 현재 조촌동이랑 미장동, 수송동, 여기를 메인으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곡동도 최근에 이제 신축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아직 인프라가 조금 덜 갖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보시려고 하면 이렇게 지곡동까지 보셔도 되겠지만 뭐 나운동도 지금 뭐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센트럴 신축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피가 좀 붙었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피가 4천까지 갔다가 좀 다시 대책이 막 발표되고 하면서 뭐 피가 2천으로 줄었다가 늘었다 막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시내 중심 딱 봐도 주거 지역이 모여있는 여기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북 군산시의 그 시세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군산의 시세 추이도 알아볼 때 이 캡처본을 보면 이 수치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난 시간과 같이 직접 부동산 지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수치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시를 보시면 지금 2012년도 이후로 쭉 하락한 것이 보이죠. 우리가 보통 저때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2008년도죠. 그때부터 2012년까지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 전북은 오히려 지방이어서 다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오히려 2009년 이후 이전부터 쭉 상승을 하다가 오히려 2012년부터 하락을 다시 쭉 하는 걸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하락을 한 다음에 여기 쭉 길게 쭉 여기까지 지금 하락이 지속됐다라는 것이 이제 보이시나요? 그래서 거의 지금 2019년 말 20년도까지 지금 거의 하락을 계속 이어오다가 최근에는 이제 광보합을 보이다가 최근에 약간 아주 강보합 회복을 하나 약간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거래량을 봤을 때 거래량이 이렇게 쭉 월평균 거래량보다 못하게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이제 이때 2019년 12월에 거래량이 월평균 거래량보다 약간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이 이제 2020년 6월에 6.17 대책이 발표됐을 때 얘도 같이 좀 풍선 효과를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좀 튀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2020년 12월에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확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사실 시장 강도는 2018년 중반기에 바닥을 찍었지만 그 이후로 분위기는 그렇게 썩 많이 좋지는 않다가 올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좋아진다 하면서 이제 6월 달에 거래량이 많기 시작하면서 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라는 게 이제 약간 확신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뚜렷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2월에 여기도 수혜를 받았죠. 왜냐하면 11월 달에도 지금 많은 지역이 묶이고 12월에도 많은 지역이 묶였는데 얘는 규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요새는 정책 효과라고 해서 규제를 댔다. 그러면 규제가 아닌 지역이 이제 풍선 효과를 받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게다가 군산은 이제 새만금이라고 해서 국책 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호재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이제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그런 면에서 호재가 있죠. 그리고 새만금 산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나라의
공기업들이 들어가고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SK라던가 이런 기타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그런 직원들의 수요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쯤에는 전세가 없어가지고 그 기숙사로 쓴다는 기업들이, 법인들이 이제 기숙사로 쓰려고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기숙사로 쓸 전세마저도 없어가지고 좀 그때 분위기가, 전세가가 확 올라가는 분위기가 한 번 또 그런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전세 시장 강도도 그렇고 매매 시장 강도도 좋아지고 거래량도 차츰 증가하는 모습이고 이제 시세 추이도 좋은 쪽, 상승 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전북은 사실 근데 중공업 산업이 크게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이제 폐쇄가 되면서 이제 사실 산업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긴 한데 이제 거기서 이제 GM도 빠져나가고 했는데 거기를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좀 산업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군산이 이런데 그러면 이번에는 군산에서 매매가 상승률이 좋은 데가 어디인지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그럼 작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나서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전세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매매가 상승도 있었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요. 전세가율도 임대차 3법 이후로 좀 상승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상승률로 이렇게 지금 줄을 세우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임장을 갔을 때 1000에서 2000 정도는 8월 이후로 전세가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었다. 그리고 이런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것, 그리고 새만금 산업이 잘 진행이 되는 것, 이런 등등등의 이유로 이제 매매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6개월간 전북의 군산시는 얼마나 상승을 했냐라고 봤더니 전북의 상승률 1위는 나운동의 주공 3차인 19평 83년식이죠. 37년 차래요. 그러니까 재건축에 관련돼서 얘가 기대가 되거나 진행이 돼서 그만큼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의 지금 제재라고 하죠. 재건축 재개발이 이슈인데 얘도 똑같이 그런 분위기로 주공 3단지가 85.95%나 6개월 동안에 상승한 거예요. 6개월 동안에 85%라고 하면 진짜 크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물건들 같은 경우는 평수도 작잖아요. 그래서 절대 가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런 상승률 자체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삼북동의 주공이 이제 17평이 31년 차인데 59.6%가 올랐다. 그리고 3위는 나운동의 주공 3차가 평형대를 달리해서 18평이 47%, 그리고 그 다음이 조촌동 2편상 디오션시티 30평이 46%가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군산은 재건축 관련된 오래된 아파트 또는 조촌동에 신축으로 들어서고 있는 그러니까 조촌동에 신축이 밀집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상승세가 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공 3차는 어디에 있는 애냐라고 하면 이제 나운동에서 원래 지금 금호 어울림 센트럴, 제가 아까 센트럴이 좀 피가 좀 붙었다고 했었죠. 얘가 지금 2022년에 이제 입주할 예정인데 이 아파트 바로 옆에 대단지로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주공 3차 아파트가 크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군산은 이제 구도심이 계속 이동해 오면서 지금은 수송동 그리고 조촌동으로 이동해 가려고 하는 와중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수송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나운동 같은 경우 이전에 이제 이미 구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웬만한 그런 맛집이라던가 인프라는 거의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군산에 그 유명한 빵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빵집이 이쪽에 있어요. 그럴 정도로 여기에 인프라는 구성되어 있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그 옆에 이제 재건축을
할 만한 이제 주공 3단지가 이제 상승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상승률을 보면 어때요?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서 2020년도 거의 8월 기점으로 지금 가격이 쫙쫙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제 변세가가 이제 여기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제 도심 주로 수송동에 학원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중심에 있는 단지들은 이미 이때부터도 매매가가 올라가고 전세가도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주공 3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워낙 썩었으니까 아파트가 오래됐으니까 전세가는 올라가진 않고 이제 매매가가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평균선이 이 실거래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 세모가 실거래가로 이렇게 딱딱딱 바로바로 한 개 거래되면 올라가고 한 개 거래되면 올라가고 이런 게 보이시죠? 그런 다음에 지금 나온 매물들은 이 실거래가보다 위에 형성돼서 나오는 것들밖에 없다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군산의 두 번째 상승률을 보였던 이 주공 아파트는 신북동에 있는 건데 여기 이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얘는 이제 군산의 수송동 옆에 붙어 있어가지고 사실 군산이란 도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끝과 끝까지 가는데 거의 20분 정도면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얘도 여기 아까 금호어울림 센트럴 신축에 들어가는 애고 아까 우리가 1위를 차지했던 3차가 여기에 있고 그 옆에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주공 아파트가 2위를 차지한 거죠. 여기서도 보면 2020년 8월부터 이제 매매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이제 11월달, 12월달 돼가지고 실거래가 팍팍팍팍 위로 이렇게 팍팍팍팍 튀는 게 보이시죠? 하나 거래되고 올라가고, 하나 거래되고 올라가고, 하나 거래되고 올라가고, 지금 최고가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매물 자체도 없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편한세상 디오션시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얘는 상승률로는 한 4위 정도 됐었죠. 지금 군산에 떠오르는 그 새로운 도시라고 하면 조촌동이에요. 조촌동인데 이 조촌동 자체가 이렇게 택지지구가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제 아예 도시처럼 개발이 되거든요. 나머지 동네들은 약간 지방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약간 울산의 송정동 같은 느낌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에는 근데 문제는 주변은 인프라가 조금 아직은 좀 불편하다. 여기 롯데몰이랑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이제 여기 지구 안에 있는 학교가 문제가 조금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다 여기로 학교를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지금 학교가 받쳐주질 못해요. 그래서 좀 여기 사는 애들이 일부는 멀리까지 이렇게 통학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사람들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군산의 상승을 리드하는 건 재건축 재개발 빼고는 이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지금 신축이라서 얘는 2020년 5월, 6월 때부터 매매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올라가서 6월 달에 한번 실거래가가 점프해서 찍어주고 그 다음에 매물이 그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그 매물을 따라서 실거래가가 이렇게 거래가 되면서 최근에 여기 방점을 찍은 하나가 있네요. 최고가 하나.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지금 매물이 좀 나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에 2020년 10월에 투자지역 분석반 2기를 이제 오픈을 하고 그때 추천했던 지역이 사실 군산이었어요. 사실 아까 그래프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의 기운을 확연하게 보기는 좀 어렵긴 한데 바닥을 찍었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현장에 갔을 때 이미 통계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보다도 훨씬 현장이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특히나 여기서 나오는 이제 전세가 같은 것들을 보면은 여기 데이터 이게 호갱노노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 조촌동 디오션시티 푸르지오가 사실 메인이에요. 여기 디오션시티에서는. 그래서 이 메인 단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더 갈 거다. 지금 1차 상승이 한 번 있긴 했지만 앞으로 얘네는 리드를 할 거기 때문에 더 갈 확률이 높고, 이때 상승을 하기 전에는 전세가가 너무 낮게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매매차 투자금을 넣는, 즉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이 엄청 컸었어요. 1억에서 1억 5천의 갭을 들고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단지였거든요. 근데 제가 10월 달에 투자지역 분석반 때 여기 군산시를 추천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전세가가 빠르게 임대차 3법의 효과로 인해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그래프 보면 보이세요? 전세가가 그냥 절벽을 타고 쫙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 이 사이가 갭이 원래 1억에서 1억 5천이 있어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이 단지들이 갭이 3천까지 확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갭이 이전에는 1억 3천까지 됐었거든요. 2020년 초에는. 근데 2020년 제가 10월 달쯤, 지금 5월 달에는 갭이 1억 3천, 2020년 10월 달에는 갭이 4천까지 붙은 게 보이시죠? 근데 이 데이터가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전세가가 더 올라 있어서 갭이 3천까지 줄어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전에 1억을 갖고 투자했을 때 지금 이 상승률과 3천을 넣고 투자했을 때 상승률로 봤을 때는 훨씬 가성비가 좋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 군산이 앞으로 좋아질 것밖에 없고 이미 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했었던 단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으셨죠. 그래서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알아볼까요? 조촌동 디오전시티 프루지오를 보면 지금 최근에 실거래가가 4억 7,500 찍혔네요. 그래서 제가 작년 10월에 3억대에 추천을 했었는데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4억 7,500, 아까 얼마였나요? 3억 5천 정도 됐었죠. 3억 5천 정도 됐었던, 이미 1차 상승으로 3억 5천 정도 됐었던 프루지오가 한 6개월 만에 4억 7,500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27.5%가 상승을 하고 시세금으로는, 상승한 금액으로는 1억 250만 원 정도가 상승을 했네요. 그러면 그 전에 1억 5천 넣고 3억대 간 거랑 지금 3천을 넣고 4억 7,500으로 1억을 버는 거랑 어때요? 가성비가 훨씬 좋죠. 30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방을 보실 때는 이렇게 풍선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 좋은 단지인데 투자금이 줄고 전세가가 먼저 올라오는 지역이 상당히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잘 찾아보시고 나서 이제 투자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 집 마련도 이렇게 상승률이 좋은 곳을 먼저 보시는 게 나중에 가치를 더 가져가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에 이제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도 계시고 투자 고민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제 내 집 마련 고민이신 분들은 최근 6개월간 상승률이 두드러지는 곳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이제 몸테크 할 생각하고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거고, 그게 아니다, 좀 편하게 살고 싶다, 빠르게 상승률을 리드하는 곳을 들어가고 싶다,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축이 몰려있는 상승률이 좋은 곳을 먼저 보시는 것이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현재 투자 지역으로 군산시를 보시는 분들은 전세가 상승이 높은 단지, 실소유자들이 받쳐주는 단지도 같이 보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 매매가 상승률 높은 단지 리스트와 전세가 상승률이 높은 단지 리스트,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적은 단지 리스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른 후 그 해당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해당 자료를 일주일 이내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자료를 이제 천천히 글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있는 블로그 링크를 사용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